40쪽에 나오는 문제 2번 계산 작업. 요건 이제 계산 작업 시트로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 마무리하고 이제 계산 작업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계산 작업 시트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문제 2번에 1번부터 보시죠. 자, 문제 2번에 1번 보면은 Q1에서 Q1에서 접수번호의 왼쪽 첫 번째 숫자가 1이면은 인문, 2면 자연, 3이면 예체능, 4면 전문으로 계열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추즈 함수하고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 되어 있는 거죠. 봅시다. 한번 여기다 이제 일단 계열에다가 접수번호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앞에 첫 글자를 추출해요. 즉 왼쪽 첫 번째 숫자를 추출해 가지고 볼게요. D3 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레프트 함수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프트 함수를 이렇게 는 찍어주고 영문자 L을 찍어주면은 레프트 함수가 이렇게 자동 완성되고 있죠. 레프트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선언하시고, 레프트 함수는 뭐하는 함수였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접수번호 A3 셀을 참조했다 그러면은 A3 셀에 있는 글자로부터 무언가를 추출해 오겠다. 그런데 무언가가 뭐야? 왼쪽 첫 글자로부터 추출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몇 글자를 콤마 1 찍어주면 한 글자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접수 번호로부터 왼쪽 첫 글자로부터 한 글자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추출한 숫자를 보면은 3, 1, 4 이런 식으로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를 갖다가 뭘로 사용하는 거냐면 바로 추즈 함수에 찾는 번호로 사용하는 거죠. 얘들을.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레프트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하셔도 되고, 레프트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레프트 함수 이렇게 다시 이제 3자를 더블 클릭해서 레프트 함수식을 띄워 놓은 다음에 레프트 함수의 왼쪽에다가 영문자 C를 쳐보면 되는 거죠. C를 쳐보시면은 C로 시작되는 함수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추즈가 되겠죠. 추즈 함수를 더블 클릭해요. 자, 추즈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추즈 함수가 선언되었고 거기 레프트 함수가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된 건데, 이렇게 하면 레프트 함수의 결과가 뭐가 되는 거냐면 추즈 함수의 찾는 번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3번이다 그러면은 3이 바로 이제 찾는 번호 역할, 즉 뒤에 나열될 애들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값을 골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쉼표 찍어주시고 직접 한번 그 값을 찍어볼게요.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이면 인문이니까 인문을 찍어주시는데, 인문 앞뒤로 큰 따옴표 찍어주세요. 그리고 2번일 때는 자연, 그죠? 자연. 3번일 때는 예체능. 4번일 때는 뭐야? 4번일 때는 전문으로 각각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찍어주시고 각 값은 쉼표로 구분해서 찍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제 추주의 레프트의 결과 3번이 나왔었으니까 3번으로 해가지고 이 4개 값들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값을 골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두호는 지금 계열이 그래서 뭐가 나오죠? 예체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즈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다 나정의 그 접수 번호에 따른 계열을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다 이제 D4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추즈 함수를 선언해요. C를 찍어주시면 추즈 함수가 자동 완성이 되고 있죠. 추즈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추즈 함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마법사에 들어가요. 추즈 함수 마법사가 들어가졌죠. 여기서 인덱스 넘버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레프트 함수의 결과가
투자 함수의 찾는 번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그대로 찍어줘요. left 해가지고 레프트 함수를 이렇게 직접 입력해주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나정의 접수번호 얘를 갖다가 A4 셀을 참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콤마 1을 찍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의 결과 뭔가 숫자가 나오죠. 1번이면 1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뭘 해주면 되는지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넣어줌으로 해서 이제 인덱스 넘버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밸류 원서부터 또 입력하면 되는 거죠. 요때 이제 마법사 창에다 입력하실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직접 안 찍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밸류 1에다가는 인문, 밸류 2에다가는 자연, 밸류 3에다가는 예체능, 밸류 4에다가는 전문을 각각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레프트의 결과 1번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인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추주하고 레프트를 이용해서 접수번호로부터 계열을 계산해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거 요 창을 띄워드릴게요. 요 창을 보시면서 이번에 2번을 볼까요? 문제 2번에 2번. 문제 2번에 2번. 2번에 2번 보면은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전형 결과에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if하고 and or를 같이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라는 말이 나오니까 and가 들어갈 거고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점 이상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이제 그죠? 5월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5월 and와 5월을 같이 사용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자, and 안에 5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5월 안에 and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거죠. 이건 지금은 이제 end 안에 5가 들어가는 그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 j3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지금 보니 if 함수 안에 들어가는 논리식이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어서 먼저 논리식을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바로 end 함수예요. end 함수를 갖다가 선언하시고 end 함수 인수로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논술 점수가 60 이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 end 함수 인수로서 G3 셀 참조하시고 60 이상이다 찍어주시고, 그렇죠? G3 셀에 있는 내용이 60 이상이다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러면 논술이 60 이상이고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콤마 찍은 다음에 요 자리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논리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5월 함수도 하나의 논리식이죠. 그래서 논리식 5월 함수가 여기 중첩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콤마 찍은 다음에 5월 함수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5월 함수를 선언하시고, 자, 5월 함수의 인수는 뭐가 들어가죠? 내신 또는 수능 점수가 400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5월 함수 열어주시고 내신 점수 H3 셀 참조하시고 얘가 어쨌다는 거예요? 크거나 같은 거죠. 뭐보다? 400보다. 그리고 두 번째 5월 함수의 두 번째 조건은 수능 점수가 400점 이상이라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I3셀 또 찍어주세요. I3셀 선언하시고 I3셀을 참조해 주시고요. 얘가 이제 어쨌다는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400 이상인 거야. 그러면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점 이상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논술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내신 또는 수능이 400점 이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괄호 한 번 더 닫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엔드 함수 안에 오월 함수가 중첩해서 들어간 형태가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end와 or를 같은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엔터 쳐주시면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결과는 true나 false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어쨌거나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true 또는 false로 나온다면은 if 함수의 논리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end 함수의 앞에다가 if 함수를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if 함수가 추가가 되면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논술이 60 이상이고 내신 또는 수능이 400점 이상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맞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end와 or의 결과가 true가 나올 때 나올 값은 합격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콤마 찍고 합격을 찍어주시고 합격 앞뒤로는 큰 따옴표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end와 or의 결과가 false가 나올 경우에는 이번엔 공백이죠. 예, 여기 보면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찍어달라는 말이 있으니까 공백은 그냥 큰 따옴표 2개 찍어주세요. 큰 따옴표 2개 찍어주시고 괄호 닫고, 그죠? 이렇게 하고 엔터 쳐주시면은 합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수험번호 K001의 그 성적 가지고 전형 결과를 구한 결과 합격이 나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 D002 가지고 해본다면은 다시 이제 엔드와 or의 식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얘를 먼저 만들어줘요. end가 먼저 나오고 end 함수의 인수로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논술이 이제 60 이상인 거예요. G4셀 참조하시고 그래서 얘가 60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찍어주시고 또 뭐가 나오죠? 5어가 나와주는 거죠. 5어 함수를 이렇게 중첩해 주시고 자, 5어 함수의 인수로서 내신 H4셀 얘가 이제 어쨌다는 거죠? 400 이상이다. 그러면 내신이 400 이상이거나 수능 I4셀이죠. I4셀 또 찍어주시고 I4셀이 어쨌다는 거예요? 400 이상이다. 바로 두 번 닫고 이러면 이제 논술이 60 이상이고 그 내신과 내신 또는 수능이 400점 이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엔터 쳐주시면 이제 값에 따라서 true가 나오거나 false가 나올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false를 더블 클릭해서 end 함수 이하 식을 다시 띄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end 함수의 왼쪽에다가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이제 만약에 논술이 60 이상이고 내신 또는 수능이 400점 이상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맞으면 뭐요? 합격으로 놓고, 그렇다면 공백으로 처리할 거니까 큰 따옴표 2개를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괄호 닫아주시고, 이거는 if에 바로 닫아준 거죠. 엔터 쳐주시면은 이제 얘는 이제 D001은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빈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if하고 and or 식을 이용해서 세 개의 함수를 같이 사용해 가지고 합격 여부를 구하는 내용이었죠.